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내일 대구의 사모 씨를 만나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며칠 전에 이 박종인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종인 변호사님은 예전 제 영상에 출연하셔서 지식재산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영상 말미에 어떤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때 영상을 찍을 때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는 영상 올려도 되겠냐고. 그러다가 이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원래 무료 상담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 대구의 사모 씨가 여전히 이것저것 고소를 엄청나게 해대서 변호사님이 하루의 절반을 무료 상담만 해주고 끝난 적이 있다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자고 일어나서 카카오톡 플러스를 열어보면 지식재산권 상담해주는 알림창에 많게는 8건에서 2건씩 막 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제가 하루만 미뤄도 그분들은 1분 1초가 피가 말리는 상황인데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더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은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이거 이대로는 너무 문제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 뭔가 어떻게든 그분의 행보를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넌지시 필살기 2개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는 대구의 사모 씨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게 결렬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서 알려드릴 거고, 내일 만나러 가는 이유는 요청서를 먼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이 대구의 사모 씨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법대로 이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지식재산권 침해한 사람들에게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영상을 찍으면 또 악플이 달릴 거거든요. 뭐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걸 너는 옹호하는 거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불법이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고의성도 별로 없었고 제품 판매 이력도 0이신 분들한테 합의금 얼마니까 합의금 안 내면 바로 뭐 형사 고소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합의금도 경고성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이제 그분들은 충분히 겁을 먹고 교육비다 생각하시고 지불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다시는 안 올릴 텐데, 이거는 거의 60만 원, 40만 원 하니까 너무 부담인 거죠. 그래서 내일 만나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이거는 초보분들이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하다. 근데 또 그분이 저를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안 만나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서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걸 전달드리고 오려고. 요청서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요청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되는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에 입문하여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크지 않고 제품 판매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재발방지 확약서와 경고 메일만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메일을 보내고 서류 업무 처리하는 것 또한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작정 경고 메일만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아래의 요청사항을 적어봤습니다. 요청사항: 제품 판매 이력이 없고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위반하신 분들은 경고 차원에서 합의금 10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서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이 요청서는 변호사님한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받은 내용이고, 변호사님 말씀이 돈 벌려고 하는 집 같은데 이게 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저를 만나줄지, 그리고 이 요청서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필살기를 쓰기 전에 한번 손을 내밀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돈 버는 거는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 필살기가 뭔지는 협상이 끝난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 내일 갑니다. 내일 내려가서 한번 만나 뵙고, 못 만나더라도 되게 유명한 사무장님에게 이 요청서를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젯밤에도 대구의 사모씨한테 내용 증명을 받았고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요청하더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업무의 지장도 그렇고 이대로 나누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뭐 제가 오지랖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네가 뭔데 나서냐 뭐 하실 분도 있을 텐데, 뭐 제가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한번 돌아가지 않고 직접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예, 지금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걸어서 2km 정도 가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할 겸.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군요. 사무실에 다 도착했는데 앞에 대구교통지방검찰청이랑 저기 법원이 있네요. 거기 바로 맞은편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여기 사정을 변호사 사무실에 와 있어요. 이 옆에는 스타벅스도 이렇게 있어서 근무 환경 좋은 데 계시네요. 근데 이제 막상 바로 저 앞에 들어가려니까 저도 사람이라 조금 쫄리네요. 근데 자꾸 자꾸 누가 미는데 누구야? 자, 어제 사정현 변호사 만난 썰을 풀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최대한 어제 들었던 내용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간중간에 변호사님이 이 얘기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는 철저히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분명히 보실 거거든요. 먼저 어떤 질문들을 했냐면, 첫 번째로 저 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소매업,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합의금은 도대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그리고 네 번째로 합의금을 의뢰한 업체와 5대5로 나누는지,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왜 합의금을 언제는 사정엽 변호사님 통장으로 받고 또 언제는 왜 회사 통장으로 받는 건지, 이게 괜찮은 건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내용 증명의 대리인으로 CP 시스템즈라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사진 검색하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이 회사의 주인이 변호사님인 건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써간 요청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물어봤고요.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여직원분이랑 그 뒤에 유명하신 사무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길래 잘 나가는 서과장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다 했더니 저기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때 안 나오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오시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변호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라고 하시고 차도 내주시고 해가지고 나를 모르시나? 그냥 의뢰인으로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쫄렸고 문전박대 당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안 만나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영상도 보셨냐고 그랬더니 지식재산권 영상은 다 봤다고 하셔서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가 어찌됐든 제 영상에 제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서 아마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으셨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더니 괜찮다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렇게 소상공인 분들을 뭐 대변해 주시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뭐 인신공격을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들었던 제 느낌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을 인간 쓰레기로 봤거든요. 근데 딱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또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낀 느낌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속 신고하는 것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또 판매 이력도 없는 소매업자들이 되게 피해를 보고 있다 하니까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변호사님 말씀은 본인도 협조만 잘 해주면 이 최종 소매업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냥 뭐 내용 증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잘 안 해준다거나 막 대놓고 욕하시는 분도 있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기도 사람인지라 더 강력하게 대응하게 되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면 그 의뢰한 업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고소에 빼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우선 흥분들을 하지 마시고 저는 들은 내용 그대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총평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문으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물어봤어요. 변호사님이 알아서 책정하시는 건지. 그랬더니 원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합의금은 이 정도부터 받아라. 근데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CJ 거기 업체의 가이드라인이 생각보다 싸진 않았어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내려오고 변호사님 말씀은 오히려 원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더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또 낮추기도 어렵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 합의금을 그럼 5대5로 나누는 건지 의뢰한 업체랑,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 정확한 비율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5대5는 아니었고 그거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사정의 변호사님 말씀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가 왜 계속 바뀌는 거냐 여쭤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자기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계좌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받은 것들은 다 원래 의뢰했던 회사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합의금이 나눠진다고 해요. 그 자료 수집하는 업체, 그리고 변호사님, 그리고 그 본사 의뢰했던 그분들,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료 수집하는 업체와 짜고 이거를 진행해 가지고 역으로 이 본사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지식재산권 관련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셨고, 의뢰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 CP 시스템즈라는 데랑은 전혀 커넥션이 없대요. 근데 업무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는 선이라고 하고, CP 시스템즈는 서울에 있는 회사고 본인은 대구에 있고, 그리고 원래 의뢰를 하는 회사에서 그런 자료 수집 업체를 정해서 온다고 해요. 그분 말씀은 커넥션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근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지는 지금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뭐 이런 거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실이고 거짓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져간 요청서, 이유가 어찌됐던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요청서를 보여드렸어요. 내가 혹시 요청서를 써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대로 해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요청서를 읽어보시더니 우선은 의뢰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대로 이 뭐 합의금을 10만 원으로 줄여준다던가 뭘 빼준다던가 이런 거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담은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런 억울하신 분들은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뭐 이거를 빼주거나 아니면 합의금을 뭐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제가 억울하신 분들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면 제가 요청서에 썼던 내용대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 하는 것을 막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변호사님 본인도 알고 있고, 변호사님의 생각은 나는 그냥 의뢰받은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뭐 그리고 합의금 이 비율을 봐라. 이걸로 뭐 돈을 벌고 합의금 장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걸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해명할 곳도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라 지금 하시는 행동을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변호사 협회에 민원 넣고 뭘 넣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어떻게 행운인 거죠. 근데 제가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예, 이제 제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 조금 그때 그 얘기 내용 정리해서 달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좋으면서도 마음이 좀 탁 막혔어요. 그 내용들 다 정리해가지고 주려면은 또 상당히 일이거든요. 이게 어찌됐건 그래도 뭔가 대구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얻어냈다는 거에 저는 되게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떠밀어준 덕분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선은 판매 이력도 많지 않고 억울하신 분들은 또 제 카톡 플러스를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럼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변호사님에게 잘 전달해서 최대한 피해 없게 마무리 지어보고, 근데 변호사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다, 이게 뭐 똑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필살기를 좀 대대적으로 써야겠다. 이게 또 그 변호사님이 보고 있으면 되게 협박같이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구독자님들이 없으면 전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사실 저를 만나 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까지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구독자님들이 많이 모여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쓰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